2017년 11월 3일 아침 8시경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의 한 농로. 늦가을의 차가운 아침, 갈대밭 주변에는 옅은 안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섰던 70대 주민 정모 씨는 낯선 검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새카맣게 그을린 채 축 늘어져 있는 한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당황한 정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갈대밭에 사람 같은 게 쓰러져 있어요. 불에 탄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고 현장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시신 발견 소식은 삽시간에 지역사회에 퍼졌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문의 죽음에 대한 동요와 추측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은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주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목과 발목에 폭이 넓은 테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던 사실입니다. 손발을 묶은 뒤 어딘가로 이동했다는 정황을 짐작해 하는 단서였습니다. 이어진 부검 결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신에서는 여러 군데 흉기에 찔린 자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번의 충동적 공격이 아니라 여러 차례 흉기가 사용된 흔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숨쉬는 과정에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피해자는 불에 타기 전에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행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시신을 태운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키는 160cm 안팎으로 추정됐고 나이는 10대 중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단서, 바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선 평택과 인근 지역에 접수된 실종 신고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특징과 일치하는 신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보호자가 아이의 부재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망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 인근은 물론 다른 지역 학교와 경찰서까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경기도 오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 다른 의문의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11월 6일 경기도 오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는 일주일 가까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최성호 학생의 아버지 최철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가 벌써 일주일 가까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연락도 안 되고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최철호 씨의 답변. 아, 네.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담임의 추가 확인 결과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성호와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고 보호자의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아 학교 측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평택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팀은 즉각 오산으로 향했습니다. 의문의 시신이 발견된 시점과 성호 군이 연락 두절된 시기가 겹친다는 점이 수사팀을 최철호 씨의 자택으로 이끌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아버지 최철호 씨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최성호 학생 어디 있습니까? 수사관의 물음에 최철호 씨의 대답. 지금 친척 집에 맡겨놨습니다. 제가 현장 일을 나가면 집을 오래 비우게 돼서 잠깐 보내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 답변은 학교의 한 진술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변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의도된 거짓말일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버지 최철호 씨는 50대 남성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성호의 어머니와는 몇 해 전 이혼한 상태였고 성호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집요한 질문에도 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아들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도 그는 짧은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최철호 씨의 자택을 조사하던 형사들은 마당 한켠의 창고에서 그냥 넘기기 어려운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남아있는 통과, 일부 그을린 천 조각이었습니다. 평택 갈대밭에서 발견된 시신훼손 정황과 맞물리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단순한 가출이 아닌 다른 사건의 가능성, 의심은 점점 한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통해 성호가 사라진 시점은 10월 29일 전후로 좁혀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호의 행적을 좇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성호 군이 거주하던 아파트 인근부터 주요 도로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팀은 중요한 장면 하나를 확보합니다. 10월 29일 밤 11시 40분경 서탄면 인근의 한 도로 CCTV에 최철호 씨의 1톤 화물차가 찍혔습니다. 평소 최 씨가 현장 일을 오갈 때 사용하던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적재함에는 천막으로 덮인 길쭉한 물체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시신이 발견된 갈대밭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최철호의 진술을 정면으로 흔드는 중요한 정황이 됐습니다. 이 장면 이후 성호의 부재는 단순 가출이 아니라 가족 내부 범죄 가능성 속에서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속 정황 증거를 토대로 경찰은 최철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조사 끝에 최철호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아버지 최철호와 아들 성호는 집에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성호의 학교 문제를 둘러싸고 두 사람의 갈등이 쌓여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최철호의 진술에 따르면 언쟁 도중 그는 순간적으로 격분했고 주방에서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격분했다고 주장했지만 시신에 남은 상처는 한 번의 충동적 공격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웠습니다.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의 정도와 분포는 단순한 한 차례 공격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흉기가 사용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구조 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시신을 숨기는 방향으로 행동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시신을 두면 곧바로 자신에게 의심이 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운반 과정에서 시신이 풀어지지 않도록 손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 화물차에 싣고 한적한 평택 외곽의 갈대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에 타 훼손된 시신을 통해 아들의 신원을 감추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호의 삶은 그날 밤 끝났습니다. 범인인 아버지는 별다른 신고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철호는 뒤늦게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최철호가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은 어려움과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몸에 남은 여러 차례의 흉기 흔적, 범행 직후 구조 요청이나 신고 대신 증거인멸을 택한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시신을 불태워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격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 직후 조직적인 은폐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최철호에게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평택 갈대밭에서 발견된 소년 최성호 군. 아직 세상을 배워가야 할 나이였고 누군가의 보호 속에서 조금 더 천천히 성장해도 되었을 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졌어야 할 시간은 너무 이른 순간에 아버지라는 사람으로 인해 멈춰버렸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 죽음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한 아이의 삶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던 수많은 신호들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삶을 잃어야 했던 소년,
우리는 때때로 너무 늦게서야 누군가의 고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의 침묵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 아이의 이름과 삶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실종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